부산의 비, 그리고 여인. 호텔 컨벤션홀의 마지막 박수가 낮게 잦아들었다. 박람회 현수막이 흔들리고 웨이터가 비어있는 와인잔에 치우는 소리가 유리 알갱이처럼 잔잔히 흩어졌다. 지연은 명찰을 떼어 가방에 넣었다. 말끔한 베이지색 자켓, 주름 하나 없이 다려진 치마, 검은 스틸레토. 완벽한 외형은 여전히 제자리에 있었지만 속은 오래전부터 비어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그녀는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 대신 1층 로비를 지나 유리문을 밀었다. 세찬 빗물이 마치 준비라도 했다는 듯 몸을 감싸 안았다. 우산요. 도어맨이 조심스레 건넸다. 괜찮아요. 잠깐만 걸을게요. 센텀시티 쪽 도로는 헤드라이트가 물웅덩이에 부서지며 그 빛을 퍼뜨렸다. 공기엔 젖은 아스팔트 냄새와 바다의 소금기가 섞여 있었다. 그녀는 비를 피하려 큰 길을 벗어나 골목으로 들어섰다. 그 끝에서 작은 간판 하나가 노랗게 깜빡였다. 해변 작업실. 숨. 문을 밀자 조용한 종소리가 울렸다. 실내는 따뜻했고 은은한 조명이 벽을 따라 흐르듯 장식되어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한순간 붙들렸다. 흰 석고와 대리석, 흙빛을 머금은 나무. 인간의 몸을 닮은 형상들이 각자의 빛을 품고 서 있었다. 완전하지 않은 곡선, 남겨진 공구의 흔적, 매끈하게 문질러진 표면. 무언가 아직 끝나지 않은 채 숨쉬고 있었다. 문 쪽에서 물기 털리는 소리가 들렸다. 젖은 우유를 벗어들고 한 남자가 들어왔다. 검은 머리칼이 빗물로 이마에 붙어 있었고 손등과 손목에는 오래 쌓인 굳은 살이 보였다. 그는 가벼운 숨을 골라내듯 미소 지었다. 이 비에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그가 벽 스위치를 올리자 조명이 한층 낮게 환해졌다. 지연은 젖은 앞머리를 넘기며 말했다. 저도요. 그냥 비를 피하려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녀의 시선이 가장 가까운 조각에서 멈췄다. 굽은 어깨와 등뼈의 라인, 어딘가 모자란 듯한 손끝, 결핍이 아름답게 서 있었다. 그런데 계속 서 있게 되죠. 남자가 말했다. 미완해 보면 사람은 이상하게 떠나기 힘들어해요. 그는 입구 근처에 놓인 수건을 가져와 조심스레 건넸다. 손가락이 스치며 물기보다 먼저 작은 온도가 전해졌다. 지연은 짧게 숨을 들이쉬었다. 감사합니다. 민호라고 합니다. 그는 옅은 고개 인사를 했다. 이곳 작업실을 쓰고 있어요. 지연이에요. 그녀도 미소로 답했다. 이름을 소리내 말하는 일 물자국을 닦으며 말했다. 유리문이 얇아서 비소리가 그대로 들어와요. 작업할 때면 파도가 벽을 두드리는 느낌이죠. 파도 소리. 좋아하시나 봐요? 좋아하려고 애쓰죠. 그가 고개를 들어 그녀의 표정을 살폈다. 빗물에 지워진 립스틱의 붉은 기운이 아직 입술 가장자리에 남아 있었다. 지연은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작품들 사이를 스치는 동안 그녀의 하이힐 소리가 나무바닥 위에 얇게 쌓였다. 설명문에는 짧은 문장이 있었다. 돌의 숨 첫 번째. 돌이 숨 쉰다고 생각하세요? 네. 민호가 곁으로 다가왔다. 누군가 오래 바라봐 줄 때, 딱 그때만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다. 우중충한 하늘과 대비되는 따뜻함이 있었다. 오늘은 비를 피하려고 들어왔는데, 지연은 작품의 어깨선에 손가락을 올릴 듯 말 듯하다. 조심스레 손을 거두었다. 이 곡선을 계속 만지고 싶어져요.
그러면 안 되죠? 만지면 안 되는 작품도 있지만 여기 있는 것들은 대부분 괜찮아요. 민호는 그녀의 손등을 시선으로 따라가며 가볍게 턱짓으로 허락을 대신했다. 지연은 마치 누군가 오래 금지하던 문을 여는 기분으로 표면을 스쳤다. 차갑다. 그러나 손끝을 따라 가늘게 떨림이 번졌다. 차갑네요. 처음엔요? 오래 닿으면 사람 온도를 베요. 사람도 그렇겠죠? 그녀가 낮게 웃었다. 처음엔 차갑다가 오래 있으면 둘 사이에 말줄임표가 걸렸다. 빗소리가 그 빈칸을 촘촘히 채웠다. 창밖에서는 택시 브레이크 소리가 물 위에서 미끄러졌다. 민호가 조명을 한 단계 낮추었다. 광안대교가 멀리 비에 젖은 칼날처럼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컨벤션에서 오셨어요? 네, 마케팅 쪽 회의가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그가 의미를 머금은 듯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들 틈을 헤치고 오면 조용한 곳이 더 크게 들리죠. 그래서 비를 맞으면서 걸었어요. 젖어도 괜찮을 것 같았어요. 누군가가 내 어깨에 물을 끼얹는 느낌이면 잠깐은 내 생각이 멈추거든요. 멈추고 싶으시군요. 가끔은요. 그녀는 어색하지 않게 웃었지만 눈동자 어딘가가 흔들렸다. 민호 씨는요? 저는 그가 잠시 가까워요. 불완전한데 더 진심 같아요. 지연이 속삭였다. 무엇이 되려고 애쓰는 모습이 예쁘네요. 그는 조심스레 그녀 옆으로 섰다. 가까워진 거리. 그녀의 향수에서 빗물 냄새가 스며나와 어깨선을 타고 흘렀다. 민호는 말없이 공구 하나를 집어들었다. 조금 시끄러울 거예요. 짧은 진동이 그리고 미세한 가루가 공중에 떠올랐다. 지연은 그 움직임을 숨도 쉬지 못할 만큼 가까이서 지켜보았다. 손등에 힘줄이 드러나고 새끼손가락이 작게 떨리는 순간 그녀는 이상하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작업을 멈추고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둘의 얼굴은 생각보다 가까웠다. 그녀의 눈동자에 작업용 등이 작은 별처럼 박혀 있었다. 죄송해요. 민호가 먼저 물러서며 웃었다. 가끔 내가 돌이 되는 기분이라 말이 줄어요. 괜찮아요. 지연도 한 걸음 물러섰다. 저는 가끔 내가 유리 같아요. 깨끗해 보이지만 얇고 금방 금이 가는. 유리는 빛을 통과시키죠. 그는 진지하게 말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안쪽을 보려고 가까이 옵니다. 위험한 줄 알면서도. 가까이 오는 쪽이 더 위험한가요? 아니면 보여주는 쪽이 더 위험할까요? 아마 둘 다요. 민호는 부드럽게 웃었다. 하지만 둘 중 하나라도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죠. 말들이 서로를 맴돌며 놓이지 않는 동안 비는 계속 내렸다. 지연의 핸드폰이 잠깐 진동했다. 알림 화면엔 남편의 이름이 떴다가 꺼졌다. 오늘 늦는다. 저녁 알아서 먹어. 짧고 건조한 문장. 그녀는 그 문장을 보지 않은 사람처럼 화면을 끄고 가방에 넣었다. 혹시 차 한 잔 드릴까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기선 커피보다 차가 잘 어울려요. 비가 세니까. 좋아요. 작은 전기포트가 끓는 소리를 내며 하얀 김을 뿜었다. 민호는 다관에 물을 돌리고 잔을 데웠다.
움직임 하나하나가 익숙하고 단정했다. 지연은 그 손길을 하염없이 보았다. 누군가를 위해 시간을 우려내는 태도, 오래 잊고 있던 장면이었다. 잔을 건네며 그가 말했다. 뜨거우니까 천천히. 그녀는 조심스레 홀짝이고 입술에 닿는 따뜻함이 온몸에 스며드는 걸 느꼈다. 정말 여기는 시간이 다른 속도로 가요. 바깥이 너무 빠르니까요. 이 정도는 빼앗아 와야죠. 누가요? 필요한 사람이요. 짧은 정적이 왔다. 유리 밖으로 비가 촘촘히 내려 세상과의 경계를 흐리게 만들고 있었다. 그녀가 입술을 열었다. 모르겠어요. 필요한 건지 도망치고 싶은 건지. 둘 다일 수도 있어요. 그게 가능할까요? 오늘은요. 그는 진열대 아래에서 작은 브로셔를 꺼내 건넸다. 회색 종이에 검은 활자로 짧은 소개가 인쇄되어 있었다. 작가 강민호. 전시 숨 그리고 손. 뒷장에는 주소와 연락처 그리고 손글씨로 덧붙인 한 줄. 비가 그치면 더 고요합니다. 그때가 제 작업실이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에요. 지연은 그 문장을 오래 바라보다가 조용히 접어 가방에 넣었다. 비가 그치면 다시 와도 되나요? 민호는 대답 대신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영백한 예가 선명히 깃들어 있었다. 문을 나설 때 그는 우산을 하나 내밀었다. 검은 손잡이가 은근히 따뜻했다. 이건 잠깐 빌려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돌려주셔야 합니다. 돌려주러 와야 하는군요. 네. 그가 낮게 웃었다. 이유가 하나쯤은 있어야 하니까요. 민호, 문이 닫히자 다시 비의 볼륨이 커졌다. 우산천 위로 떨어지는 물방울이 규칙적인 리듬을 만들었다. 지연은 골목을 걸어 나와 큰 길로 접어들었다. 택시들이 물살을 가르며 지나갔다. 그녀는 우산을 살짝 기울여 빗물이 뺨을 스치게 두었다. 이상하게도 차갑지 않았다. 호텔 로비로 돌아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서도 그녀의 머릿속에는 작업실의 조명과 돌 표면의 감촉, 그리고 오늘은요. 나는 낮은 목소리가 맴돌았다. 문이 열리고 그녀는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붉은 립스틱이 조금 번져 있었다. 지연은 그 번짐에 닿지 않았다. 오늘은 그대로 두고 싶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휴대폰 화면에 미처 읽지 못한 알림들이 줄지어 떴다가 사라졌다. 숫자가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빗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지만 귀에는 여전히 바다의 숨 같은 소리가 남아 있었다. 문이 열리고 복도의 카펫이 발소리를 삼켰다. 방 문 앞에 서서 잠시 멈춘 그녀는 주머니에서 브로슈어를 다시 꺼내 펼쳤다. 뒷장에 적힌 한 줄을 손끝으로 천천히 더듬었다. 비가 그치면 더 고요합니다. 그 문장을 접어 가슴 가까이에 넣고 그녀는 문 손잡이를 돌렸다. 방 안은 것을 어렴풋이 깨달았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그러나 마음 어딘가에서 아주 미세하게 그치고 있었다. 조각가의 손, 비가 그친 아침, 바다는 유리처럼 얕게 반짝였다. 전날 밤 그녀가 받았던 검은 우산을 손에 쥐고 지연은 다시 골목을 찾아 걸었다. 물기를 다 마신 벽돌담과 소금기 배인 바람이 어제보다 한결 차분했다. 숨이라고 적힌 작은 간판은 여전히 노랗게 숨을 쉬고 있었다. 문을 밀자 종소리가 한 번 울렸다. 안쪽에서 세 줄이 돌에 스치는 마찰음, 규칙적인 호흡,
그리고 아주 미세하게 날리는 가루의 향이 그녀를 맞았다. 민호는 등으로 빛을 가른 채 집중해 있었다. 반쯤 벗겨진 캔버스천 너머 거칠게 드러난 옆구리의 곡선이 아침의 빛을 받아 희미하게 젖고 있었다. 돌려드리러 왔어요. 지연이 우산을 살짝 들어 보였다. 그의 손이 멈추고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오셨네요. 어깨에 얹힌 가루를 털며 그가 다가왔다. 유리창 너머로 비친 하늘이 그의 눈동자에도 얇게 담겨 있었다. 우산, 감사했습니다. 정말로 비가 그쳤네요. 그가 미소 지었다. 제가 쓴 문장처럼요. 그는 그녀의 손에서 우산을 받는 대신 잠시 그대로 두었다. 손과 손 사이의 공기가 어정쩡하게 끼어들었다. 그러다 그는 조심스럽게 우산을 내려놓고 수건을 한 장 건넸다. 먼지 때문에요. 불편하시면 마스크도 있어요. 괜찮아요. 지연은 수건으로 손끝을 한번 훑었다. 손바닥의 미세한 분말이 천에 옅은 회색을 남겼다. 이 소리 좋아요. 날이 맑아서인지 더 또렷하네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비가 그치면 오래 묵은 소리가 보이죠. 어제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네요. 오랜만이었거든요. 누가 비 오는 날에 들어와서 조각 앞에서 오래 서 있는 것. 전문가처럼 보였나요? 필요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필요한 사람. 그 단어가 천천히 그녀의 가슴에 가라앉았다.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자 민호가 천을 걷어 올렸다. 보실래요? 거기엔 아직 탄생을 망설이는 몸이 있었다. 어깨와 옆구리에 힘이 남아있고 갈비뼈자리가 거칠게 드러나 있었다. 마치 숨이 어두운 곳에서 와닿는 순간. 이건 두 번째 숨이에요. 그가 말했다. 처음엔 제가 돌을 밀어붙이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돌이 저를 움직이게 해요. 그때 작품이 시작하죠. 제가 보면 지연이 가까이 다가갔다. 마치 누군가가 오래 걷다가 문득 멈춘 순간 같아요. 그녀의 옆얼굴을 보았다. 마케팅 쪽이라 하셨죠? 물건과 사람 사이에서 말을 만든다는 건 늘 숨을 고르게 하는 일이죠. 숨만 고르고 끝날 때가 많아요. 그녀가 아주 작게 웃었다. 달라지는 건 거의 없죠? 그래도 오늘은 여기까지 왔잖아요. 네, 여기까지. 그는 공구대에서 얇은 나스프를 집어들었다. 해보시겠어요? 아주 조금만. 돌이 해치지 않도록, 그리고 손이 상하지 않도록. 제가요? 원하시면요? 어제 만져보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그녀는 나스프를 두 손으로 받아들었다. 손잡이의 나무는 오래 쓰여 부드럽게 닳아있었다. 민호가 그녀의 뒤로 와서 과장되지 않은 거리에서 손목의 각도를 잡아주었다. 힘은 너무 주지 마시고 팔 전체로 숨을 따라가듯. 이렇게요? 조금 더. 네, 그렇게요. 나스프가 표면을 스쳤다. 얇은 소리가 떨려나가 작업실 천장에 닿았다가 사라졌다. 지연은 자신이 만든 미세한 흔적을 믿기지 않다는 듯 바라보았다. 정말 움직였네요. 그럼요. 돌도 배워요. 누가 대하는지 어떻게 닿는지. 그는 그녀의 손등에 가볍게 손을 얹어 또 한 번 방향을 바로잡았다. 몸이 겹쳐지지도 않았고 과하게 가까운 것도 아니었지만 지연은 갑자기 어제의 비가 자신의 어깨로 흘러내리던 감촉을 떠올렸다. 라스프가 한 번 더 긁히자 손이 그녀의 목덜미에 고였다가 내려왔다. 잠깐 쉴까요? 그가 먼저 말했다. 처음엔 생각보다 긴장돼요. 작은 테이블 위로 찬물이 다시 올랐다. 오늘의 향은 녹차였다. 그는 잔을 2개 내려놓고 손등의 가루를 털어냈다. 그때 엄지손가락 쪽에 얇은 상처가 보였다. 말라붙은 붉은 선. 다치셨어요? 어제. 그는 웃었다. 돌이 가끔 예민하게 반응하거든요. 손이 먼저 배우죠. 지연은 가방에서 작은 밴드 하나를 꺼냈다. 회의 때 늘 넣어 다니던 몇 가지 잡동사니 중 하나였다. 이거 붙이세요. 제가요? 네, 아니면 제가. 그녀는 말끝을 고치지 않았다. 자연스럽게 그의 손을 받아들고 밴드를 조심스레 떼어 상처 위에 붙였다. 그의 피부는 생각보다 따뜻했고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다.
지연의 손끝도 아주 조금 떨렸다. 고맙습니다. 그들이 동시에 같은 말을 하자 둘 다 웃었다. 웃음은 너무 짧았지만 그 짧음이 오히려 오래 머물렀다. 잠시 후 그들은 창가에 나란히 서서 바다를 보았다. 날은 더 밝아졌고 갯내음이 얇게 퍼졌다. 저 멀리 배 한 척이 느리게 이동했다. 부산에 자주 오세요? 민호가 물었다. 때문에 몇 번. 바다는 늘 같은데 제가 다를 뿐이었죠. 달라진 자신을 보러 오셨나요? 아니면 같은 바다를 확인하러 오셨나요? 아직 모르겠어요. 그녀는 솔직하게 말했다. 어젯밤에는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는 게 오히려 편했어요. 오늘은요? 오늘은 원하는 걸 묻는 게 두려워요. 민호는 그녀를 똑바로 보지 않았다. 대신 유리에 베어드는 햇빛을 잠깐 손바닥으로 가리며 말했다. 저도요. 조각가도 두려워해요? 매일이요. 칠할 수도 덮을 수도 없거든요. 깎아내면 돌아갈 수 없죠. 그러니까 묻는 건 늘 두려워요. 정말 이만큼 덜어낼 건가? 하고. 그는 말끝을 접고 다 소진한 펜을 찾아 종이에 무언가 그리기 시작했다. 선들이 서툴지만 망설임은 없었다. 곡선 하나, 점 하나. 종이를 돌려 그녀에게 내밀었다. 아까 하신 그 라인, 기억으로 그린 거예요. 이게 제가 낸 선이에요? 그 선을 선택한 게 지연 씨죠. 그녀는 종이를 받아들며 가볍게 숨을 들이켰다. 종이에서 오늘의 빛과 먼지가 아주 얇게 일어났다 앉았다. 어쩌면 그 얇은 것이 지금 그녀가 잡고 있는 증거의 전부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핸드폰이 다시 짧게 울렸다. 이번엔 회의 메모 알림이었다. 서울, 서류, 일정표. 그녀는 화면을 내려놓고 물었다. 이 작업은 언제 끝나요? 끝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민호가 웃으며 어깨를 올렸다. 혹은 다음 비가 올 때쯤. 그때 제가 또 와도 될까요? 우산을 빌리실 건가요? 아니면 그냥요. 그녀가 먼저 말을 잘랐다. 그냥 오고 싶어서요. 두 사람 사이에 생긴 새 공기가 조용히 자리를 잡았다. 그는 짧게 고개를 숙였다. 그럼 오세요. 무엇으로든 이유를 만들지 않아도요? 네. 이유가 없어도 되는 날이 있죠. 오늘을 배웠다면요. 정오가 가까워지자 작업실 바깥이 조금 더 붐볐다. 관광버스가 지나가며 짧게 경적을 울렸다. 민호는 다시 천을 덮고 장갑을 끼웠다. 이제 전 조금 더 깎아야 해요. 전 돌아가야죠. 지연은 말하면서 자신이 정말 돌아가고 싶은지 마음속을 더듬었다. 그러나 답은 또 미뤄졌다. 잠깐만요. 그는 서랍을 열어 작은 서편을 하나 꺼냈다. 손톱만한 하얀 조각이었다. 매끈하게 닦아놓아 복사왕에 날렸다. 어제 그는 잠깐 눈을 들어 그녀와 정면을 마주했다. 다음에 오시면 오늘보다 조금 더 숨 쉬어주세요. 돌도 사람도 그게 제일 큰 변화거든요. 지연은 대답 대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숨쉬다라는 말이 그녀의 가슴에서 열렸다 닫히는 문처럼 부드럽게 왕복했다. 문 앞에 서자 바깥의 빛이 다시 그녀의 윤곽을 만들었다. 손잡이를 밀기 전 그녀는 한 번 더 뒤를 돌아보았다. 민호는 이미 작업대로 돌아가 있었고 그의 어깨 위로 먼지가 또렷하게 떠올랐다. 그 장면이 갑자기 낯설 만큼 친근하게 느껴졌다. 어제 처음 마주한 불안 대신 오늘은 설명하기 어려운 안도에 가까운 감정이 심장 가까이에 앉았다. 다녀오세요. 등 뒤에서 그의 목소리가 조용히 따라왔다. 네,
곧 다시 올게요. 그 말은 약속 같았고 위로 같았으며 아주 작은 선언 같기도 했다. 골목으로 나서자 햇빛과 바람이 동시에 얼굴을 스쳤다. 먼 바다 쪽에서 파도가 낮은 숨으로 밀려왔다. 지연은 주머니 속 서편을 한번 꼭 쥐었다. 그 따뜻함이 손바닥에서 천천히 퍼지며 아직 문장으로 다 말할 수 없는 어떤 것이 몸 안쪽에서 깨어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 감각을 서둘러 이름 붙이지 않았다. 이름은 때로 조급했고 이름이 사라질 때 더 선명해지는 것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냥 걷기로 했다. 오늘 배운 속도로, 오늘의 호흡으로. 그리고 문득 자신이 유리가 아니라 조금은 돌에 가까워졌다는 생각을 했다. 차갑지만 오래 닿으면 사람의 온도를 베는 것. 깎아내면 돌아갈 수 없지만 그래서 더 정직해지는 것. 그 생각이 그녀를 미소 짓게 했다. 아주 얕고 오래가는 미소였다. 붉은 와인과 낮은 조명, 해가 기울 무렵 호텔 창 너머로 바다가 금빛을 흘렸다. 지연은 가방 안쪽에서 낮에 받은 작은 서편을 다시 꺼내 손바닥에 올려보았다. 매끈한 조각이 의외로 오래된 체온처럼 미지근했다. 브로슈어 뒷면, 비가 그치면 더 고요합니다. 난 문장을 한 번 더 읽고 접어넣을 때 휴대폰이 짧게 떨렸다. 저녁에 시간 괜찮으세요? 바다가 보이는 작은 와인바가 있어요. 민호. 그녀는 잠깐 화면을 쳐다보다 단 한 줄만 보냈다. 네, 오늘은 괜찮아요. 와인바는 골목 끝, 바다를 마주본 작은 창을 가진 가게였다. 문을 여니 낮게 튜닝된 데이스가 바닥을 타고 흘렀고 진열대 위의 전구들은 마치 오래된 필름을 다시 돌리는 듯 은은한 빛을 뿜었다. 창틀에는 빗방울이 하나둘 맺히기 시작했다. 비라기보다 오셨어요. 민호가 일찍 와 있었다. 단정한 린넨 셔츠에 소매를 한 번 접어 올린 모습. 그의 손목을 감싼 얇은 상처 위엔 아까 그녀가 붙여준 밴드가 아직 있었다. 여긴 처음이에요? 지연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향이 좋네요. 나무, 과일, 그리고 바다. 사장님이 코르크를 아껴요. 민호가 웃었다. 딱 필요한 만큼만. 그는 메뉴를 보지도 않고 주문했다. 가벼운 피노누아로 시작할게요. 오늘은 이야기가 먼저라서. 잔 2개가 내려오고 붉은 빛이 유리벽에 얇은 띠를 남겼다. 첫 모금이 목으로 내려가자 지연은 자신이 낮에 내뱉지 못한 긴 호흡을 그제야 뱉는 듯했다. 맛있네요. 첫 모금은 늘 정직하죠. 민호가 말했다. 좋든 나쁘든 숨을 바로 들키니까. 둘 사이에 한 박자 쉬어가는 침묵이 놓였다. 음악은 조용했고 낮은 조명이 얼굴의 굴곡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지연이 잔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작업하실 땐 이렇게 마시지 않겠죠? 대신 차를 오래 우리죠. 오늘은 차 대신 와인이네요. 오늘은 이야기가 먼저니까요. 그녀가 웃자 그의 시선이 그 웃음에 잠시 머물렀다. 지연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잔을 비스듬히 돌리며 얇게 남은 와인 자국이 유리 벽면을 미끄러지게 하다가 멈추는 순간을 바라봤다. 민호 씨는 언제가 제일 외로웠어요? 질문은 생각보다 깊이 들어갔다. 지연은 스스로도 놀랐지만 되돌리지 않았다. 바다가 그리고 낮에 잡았던 라스프의 미세한 떨림이 그녀를 정직하게 만들었다. 민호는 잔을 한 번 돌리고 답했다. 어떤 작품이 거의 끝나갈 때요. 손이 덜어낸 것들이 바닥에 쌓이고 남은 모양이 의도보다 조금 더 솔직해졌을 때.
그는 잠시 웃음을 머금었다. 그때 둘이 있어도 혼자 같아요. 나와 돌 둘인데 결국 결정은 혼자 하거든요. 덜어낸다는 게 무섭겠네요. 네, 돌아갈 수 없으니까. 지연 씨는요? 저는 그녀가 잔을 들어 올렸다가 내렸다. 행복한 척 할 때요. 회의실 조명이 밝아서 표정이 쉽게 비치거든요. 웃음을 조금만 늦게 올려도 다들 알아요. 그래서 익숙해졌죠. 먼저 웃는 법. 민호는 대답 대신 종이 냅킨을 그녀 앞에 살짝 밀어놓아 꾸었다. 창밖에서 파도가 부서질 때마다 작은 물방울들이 조용히 유리를 두드렸다. 고요한 빗소리 같은 바다의 숨. 그럼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연이 말했다. 아까 낮에 왜 제 손을 그려주셨어요? 민호는 잔을 내려놓고 그녀를 보았다. 눈동자에 조명이 두 점 박혔다. 누군가의 선을 잊고 싶지 않을 때 그립니다. 잊어버릴 수 있지만 잊고 싶지 않아서요. 그녀는 그 대답을 한번 씹어 삼키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와인을 아주 작게 한 모금 더 머금고 잔을 내려놓았다. 지연의 립스틱이 유리 가장자리에 얇은 흔적을 남겼다. 민호의 시선이 그 흔적에 잠깐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올라왔다. 지연 씨. 네. 오늘은 직함이 없는 이름으로 이야기해도 될까요? 좋아요. 그럼 지연. 그는 이름을 불렀다. 초대처럼, 약속처럼. 이름만으로도 심장이 한 번 더 두드렸다. 민호. 그녀도 불러보았다. 생각보다 따뜻한 소리가 나왔다. 그 작은 호명에 서로의 표정이 아주 천천히 풀렸다. 두 번째 병을 시작할 만큼 오래 앉아있지는 않았지만 시간은 충분히 지나 있었다. 사장님이 음악을 조금 더 낮추자 가게 안쪽 조명이 한 단계 더 어두워졌다. 창문에 부딪히는 물 한 개가 유리 표면에서 얇은 선으로 흐르기 시작했다. 밖에 나가보실래요? 민호가 제안했다. 여기는 냄새가 좋아서요. 바다 냄새가 아니라 비에 씻긴 나무 냄새. 나무... 지연이 중얼거렸다. 오늘 저는 유리에서 돌이 되었는데 밤이 되니까 나무도 배우네요. 둘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계산대 앞을 지나며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비 조심하세요. 문을 나서는 순간 바람이 먼저 안부를 물었다. 물 한 개가 뺨에 가볍게 앉았다가 사라졌다. 길가의 나무들은 젖은 잎을 달고 은은한 향을 내뿜었다. 저쪽에 난간이 있어요. 민호가 손바닥으로 방향을 가리켰다. 걸음이 길어지지 않도록, 그러나 너무 짧지도 않도록 둘 사이의 거리는 자연스레 조절되었다. 난간에 기대자 바다가 좀 더 가깝게 들렸다. 사람 말과는 다른 리듬으로 밀려왔다가 물러갔다. 여기선 말이 덜 필요하죠? 민호가 낮게 말했다. 그래도 오늘은 몇 개쯤은 하고 싶어요. 지연이 먼저 좋아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대신 한 가지만 부탁할게요. 오늘처럼 이름으로만 오세요. 이름으로만. 그 말은 오래 비워둔 방에 새로 이불을 펴는 느낌이었다. 따뜻해질 것을 알고도 서두르지 않는 마음. 지연이 가볍게 웃었다. 그럼 직함은 잠깐 잊어두죠. 그가 외투를 벗어 지연의 어깨에 살며시 걸쳤다. 과하지 않은 무게가 어깨에 내려앉자 그녀는 괜히 고개를 한번 끄덕여 감사의 뜻을 대신했다.
멀리서 번개가 아주 작게 빛나고 그 뒤를 쫓는 늦은 천둥이 바다 밑에서 우웅 울렸다. 곧 비가 오겠어요. 비가 오면 민호가 말을 이었다. 작업실 소리가 더 좋아요. 천장에 떨어지는 소리, 벽을 타고 흐르는 소리, 돌 위에 앉는 소리. 전부 다 다르거든요. 그 소리 들어보고 싶네요. 언제든 그는 그녀를 보았다. 정말로 언제든. 돌아오는 길, 그들은 같은 방향으로 걷다가 코너에서 멈췄다. 호텔과 작업실로 갈라지는 작은 교차로. 신호등이 붉은색에서 초록으로 바뀌고 다시 붉은색으로 돌아올 때까지 둘은 말없이 서 있었다. 길바닥에 첫 빗방울이 떨어졌다. 아주 분명한 첫 오늘은 여기까지. 지연이 먼저 말했다. 그 말에는 다음이 있었다. 서둘러 닫지 않은 창문처럼. 네, 오늘은요.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돌아가세요. 비가 더 오기 전에. 짧은 침묵이 다시 놓였다. 그들은 악수도 포옹도 하지 않았다. 다만 이별 대신 약속의 모양을 한 눈빛을 나누었다. 민호가 한 발 물러서며 말했다. 내일 아니면 비가 더 세지는 밤에. 밤이 좋겠네요. 지연이 대답했다. 낮엔 직함이 많으니까. 그 말을 끝내기도 전에 빗줄기가 조금 더 굵어졌다. 바닥에 원을 그리고 터지는 소리. 그녀는 외투를 더 여미고 서편이 든 주머니를 한 번 더 눌렀다. 돌은 변함없이 따뜻했다. 코너를 돌아 호텔 쪽으로 몇 걸음 옮기다가 그녀는 한 번 뒤돌아보았다. 민호는 같은 자리에서 비를 맞으며 서 있었다. 우산을 펼 생각은 없어 보였다. 그는 잠깐 손을 들어 올려 인사하듯 흔들고 마치 벽에 새겨진 사람처럼 고요히 서 있었다. 지연은 걸음을 재촉하지 않았다. 비가 오면 그가 말한 소리를 들으러 갈 것이다. 천장에 떨어지는 소리, 벽을 타고 흐르는 소리, 돌 위에 앉는 소리, 그리고 이름으로 불리는 자신의 숨소리. 호텔 현관의 등불 아래 들어서며 그녀는 문득 깨달았다. 오늘 밤 자신에게 가장 필요했던 건 와인도 음악도 아니었다. 이름으로만 불리는 것. 그 단순한 일이 마음의 온도를 바꾸어 놓았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창문에 매달린 빗물이 가늘게 흘렀다. 비가 오면 그녀는 속으로 한 번 더 되뇌었다. 전혀 낯설지 않은 문장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어떤 문을 여는 주문처럼 들렸다. 비의 밤, 작업실. 밤이 오자 바다는 검은 비단처럼 접혔다. 펼쳐졌다. 호텔 창을 때리던 빗줄기가 갑자기 굵어지고 멀리서 번개가 지평선을 얇게 긋고 사라졌다. 지연은 작은 서편을 주머니에 넣고 외투 깃을 세웠다. 휴대폰 화면에는 단 한 줄, 방금 도착한 메시지가 은은히 빛났다. 비가 왔어요. 소리 들려드릴게요. 민호. 그녀는 답장을 길게 쓰지 않았다. 대신 문을 열었다. 작업실 문 앞 골목은 이미 물빛으로 번들거렸다. 네온 사인이 빗물 속에서 떨며 무늬를 바꾸고 바람이 불 때마다 우산천이 짧게 떨었다. 그녀가 손잡이를 밀자 종소리가 비를 뚫고 가볍게 울렸다. 따뜻한 공기, 젖은 돌가루의 향, 노란 작업등이 길쭉한 타원을 바닥에 펼쳤다. 오셨어요. 민호가 문 쪽으로 걸어왔다. 젖은 머리칼이 이마에 닿아 있었고 셔츠 소매엔 물방울이 맺혀 있었다. 그는 수건을 건네며 낮게 웃었다. 비가 오늘은
마음껏 오네요. 정말요. 지연이 수건으로 앞머리를 눌러 닦으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소리부터 다른데요. 천장, 벽, 바닥, 전부 다른 악기 같아요. 가까이 오세요. 그는 작업등 하나를 더 켰다. 빛이 조각의 어깨와 갈비뼈 자리, 미완의 옆선을 어루만지듯 흘렀다. 어디는 유리처럼 반짝이고 어디는 아직 칼자국이 거칠었다. 바깥의 천둥이 어렴풋이 울 때마다 조각의 그림자가 아주 조금 흔들렸다. 오늘은 소리를 먼저 들려드리려 했는데 민호가 천으로 덮어둔 조각 하나를 천천히 벗겼다. 보여드리고 싶은 것도 생겼어요. 그가 드러낸 것은 아직 끝나지 않은 인물이었다. 구부린 어깨에 퍼졌다. 세 가지 리듬이 겹쳐 떴다가 풀렸다. 민호가 스피커 볼륨을 아주 작게 올리자 첼로가 빗소리 사이사이에 긴 숨을 불어넣었다. 차 드실래요? 오늘은 더 진하게? 네. 그는 서툴지 않은 손놀림으로 다관에 덮이고 잔을 준비했다. 김이 오르는 동안 둘의 말은 줄었지만 침묵이 낯설지 않았다. 지연은 유리창 너머 검은 바다를 보았다. 폭우 속에서도 희미하게 광안대교가 날숨처럼 켜졌다, 꺼졌다. 잔을 받아든 그녀가 입술을 대자 뜨거움이 혀끝을 지나 목으로 천천히 내려갔다. 이렇게 진한데도 거칠지 않네요. 비가 소리를 가져가서 그럴 거예요. 민호가 말했다. 거칠었던 게 멀리서 부드러워지거든요. 지연은 잔을 내려놓으며 작은 숨을 내쉬었다. 오늘 하루 길게 길게 쌓이던 생각들이 비에 젖어 어디론가 흘러가는 기분. 그녀는 두 손을 맞잡았다가 풀었다. 민호. 그는 고개를 들었다. 오늘은 이름으로 불러달라던 부탁. 제가 먼저 할게요. 지연. 그가 부르자 어제 와인바에서 들었던 목소리보다 더 낮고 가까운 음색이 방안을 채웠다. 그녀는 어쩐지 그 이름만으로도 어깨의 힘이 조금 풀리는 것을 느꼈다. 번개가 한 번 더 멀리서 번쩍였다. 잠깐의 하얀 빛이 스쳐가고 어둠이 다시 제자리를 찾았다. 작업실이 한층 좁아진 듯 느껴졌다. 빗소리는 더 두드러졌다. 벽식의 초침이 그 사이를 조용히 건넜다. 지연. 민호가 조심스레 말을 이었다. 오늘 어디까지 덜어낼까요? 그 질문은 조갑다의 언어였고 동시에 오늘 밤의 모든 것을 묻는 말이었다. 그녀는 크게 숨을 들이켰다가 가볍게 내쉬었다. 돌아갈 수 없는 만큼, 지연이 답했다. 하지만 우리 둘 다 원한다고 느껴지는 만큼만. 민호의 표정에 잠깐의 고마움과 안도가 비쳤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대신 조심스레 그녀의 손을 받아들었다. 그 손을 이끌어 천천히 조각의 어깨 위로 올렸다. 차갑고 단단한 표면에 손바닥이 얹히자 빗소리가 한층 또렷해졌다. 차갑죠? 네. 이제 여기. 그가 그녀의 손을 아주 조금 움직여 조각의 어깨에서 일을 마친 옆선으로 다시 미완의 갈비뼈 자리로 옮겼다. 표면의 감촉이 매 순간 달라졌다. 매끈함, 거침, 미세한 떨림. 지연은 그 감각을 손끝으로 읽으며 마치 자신도 누군가의 조각 될까요? 그의 목소리가 물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는 그녀를 향해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어깨와 어깨 사이가 가까워지고 숨과 숨이 맞닿았다. 첫 키스는 오래 준비된 말처럼 조심스레 시작되었다. 불이 번지는 대신 불빛이 천천히 켜지는 쪽에 가까웠다. 입술이 닿는 순간 밖에 천둥이 낮게 울려 두 사람의 침묵을 덮었다. 그 키스는 조각의 곡선을 따라 흘렀다. 서두름 없이, 하지만 멈추지도 않고. 그녀의 등 뒤로 작업등의 온기가 얇게 번졌고 빗소리는 천장벽, 바닥의 순서로 더 촘촘히 겹쳐졌다. 그는 두 팔로 그녀를 감싸 안았다. 과하지 않은 힘, 그러나 분명한 확신. 그녀의 손은 그의 어깨와 목덜미 사이를 망설임 없이 오갔다. 돌이 차갑게 기억되던 손끝이 이제는 사람의 온도를 빠르게 익히고 있었다. 지연. 그가 숨 사이로 이름을 불렀다. 불림을 들을 때마다 그녀의 심장이 한 박자 크게 두드렸다. 여기, 괜찮아요. 그녀가 말했다. 오늘은요. 그는 작업등을 하나 낮췄다. 빛의 강도가 부드럽게 가라앉고 방 안의 그림자들이 서로의 빈틈을 메웠다. 라디오에 흐르던 첼로가 막 한마디를 끝내고 숨을 골랐다. 그 숨 사이로 두 사람의 숨이 얇게 포개졌다. 그 다음은 말이 거의 필요 없었다. 그들은 오래 참고 온 사람처럼, 그러나 처음인 사람처럼 서로에게로 걸어갔다. 젖은 매트가 등받이에 조용히 걸리고 수건이 어깨를 지나 바닥으로 미끄러졌다. 손끝이 어디서 시작해 어디로 옮겨가는지 한 번도 서두르지 않으면서도 놓치지 않았다. 빗소리가 점점 더 깊어지며 바다의 호흡이 지붕 위에서 낮게 울렸다. 시간은 느려졌다. 가끔은 완전히 멈춘 것 같았다. 그녀는 눈을 감고 자신이 유리이기도 하고 돌이기도 하며 나무이기도 한 오늘 하루 배운 모든 재료가 몸 안에서 하나가 되는 감각을 느꼈다. 부서지기 쉬운 것과 단단한 것,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이 번갈아가며 표면을 바꾸었다. 그가 마지막 작업등을 끄자 방 안은 어둠과 빛 사이 어딘가에 머물렀다. 밖에서 번개가 아주 멀게 반짝였고 잠깐의 은빛이 두 사람의 실루엣을 겹치게 만들었다. 그 겹침은 불안하지 않았고 오래 기다린 정답에 가까웠다. 얼마나 시간이 갔나요? 지연이 먼저 물었다. 목소리는 낮고 그러나 맑았다. 무서워요. 그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돌을 깎을 때와 비슷해요.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아는 순간이 가장 무섭죠. 그런데 그때부터 진짜 모양이 나오거든요. 후회할까요? 내일 아침이 대답하겠죠. 그는 그녀의 이마에 짧게 입을 맞췄다. 하지만 오늘은요. 아니요. 지연은 눈을 감았다가 떴다. 비에 젖은 네온사인의 잔상이 눈꺼풀 안쪽에서 한번 반짝였다 사라졌다. 나 살아있다는 느낌이 나요. 저도요. 그가 천천히 말했고 둘 사이에 다시 짧은 침묵이 놓였다. 그 침묵은 어둡지 않았다. 민호가 테이블 쪽으로 손을 뻗어 무언가를 가져왔다. 작은 메모지였다. 그는 그 위에 단 한 문장을 적었다. 우린 오늘 이름으로만 있었다. 메모를 적어 그녀의 손에 쥐어주며 웃었다. 기억이 변해도 이건 그대로일 거예요. 고마워요. 그녀가 메모를 가슴 가까이에 넣었다. 그리고 미안해요. 미안함이 먼저라면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우리는 같이 덜어냈어요. 그건 둘 다의 용기죠. 바깥에서 누군가 우산을 잡는 소리가 났다가 멀어졌다. 도시가 아주 잠시 비 아래에서 고요해졌다. 지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으로 다가갔다. 유리 위로 물길이 사선으로 흘렀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그 선을 따라가다 말고 창틀에 이마를 잠깐 댔다. 서늘함이 피부를 깨웠다. 아침엔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침엔 어떤 표정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침엔 아무 표정도 필요 없어요. 위노가 대답했다. 바다를 보면 돼요. 고요해지기 전까지 계속 움직이거든요. 그는 그녀의 외투를 가져와 어깨에 걸쳐 주었다. 무게가 돌아오자 그녀의 눈동자가 아주 조금 흔들렸다. 지연. 응? 오늘의 대답은 오늘 끝내요. 내일의 질문은 내일 받죠. 그는 미소했지만 그 미소에는 쉽게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이 있었다. 작업실 문을 열자 비냄새가 더 짙게 밀려들었다. 그녀는 한 발을 내디뎠다가 다시 고개를 돌렸다. 민호. 네. 오늘 감사해요. 저도요. 그녀는 골목으로 나섰다. 우산을 펴는 대신 빗방울이 이마와 뺨을 타고 흐르게 두었다. 몇 걸음 뒤 주머니 속 메모와 서편을 한 번에 쥐었다. 종이의 얇음과 돌의 단단함이 같은 손 부서져 작은 별처럼 떠다녔다. 그녀는 서둘러 걸음을 옮기지 않았다. 밤이 길어도 괜찮았다. 오늘은 이름으로만 살아도 괜찮았다. 문득 그녀는 뒤돌아봤다. 작업실 창에는 노란 불빛이 아직 남아있었다. 그 불빛은 어두운 빛 속에서 작은 모닥불처럼 일렁였다. 지연은 아주 미세한 미소를 지었다. 비는 계속 내렸고 마음 한쪽에서는 아직 그치지 않은 채로 고요가 시작되고 있었다. 안개의 아침, 그리고 메모, 새벽 5시 반. 커튼 틈으로 스민 회색빛이 방의 윤곽을 더듬었다. 지연은 눈을 떴다. 먼저 들려온 건 바다의 호흡이었다. 밤새 철썩이던 파도 소리는 깊이를 낮추어 창턱까지 얌전히 닿았다가 물러났다. 베개 옆에 놓아둔 작은 서편이 손끝에 스쳤다. 매끈하고 단단한 감촉이 어제의 온도를 아주 얇게 간직하고 있었다. 그녀는 일어나 창을 열었다. 축축한 공기가 밀려들어왔다. 바다는 유리처럼 매끈했고 해변에는 아직 발자국이 없었다. 비가 씻어낸 새벽의 표면, 그 위에 새롭게 적을 문장이 기다리고 있는 듯했다. 세면대에서 찬물로 얼굴을 적시고 거울 앞으로 섰을 때 어젯밤 민호의 말이 떠올랐다. 오늘의 대답은 오늘 끝내요. 내일의 질문은 내일 받죠. 어둠 속에서 낮게 울리던 목소리. 그 말은 이상하게도 그녀를 안심시켰다. 후회와 두려움이 서로의 꼬리를 물던 자리에서 그 문장이 숨쉴 공간을 만들어준 듯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오니 문 아래로 무언가 얇은 것이 밀려 들어와 있었다. 호텔 로고가 찍힌 봉투였다. For Miss 지연. 프런트에 맡겨둔 듯 깔끔한 필체.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가 봉투를 열었다. 얇은 메모지 한 장. 어젯밤은 실수가 아닙니다. 내가 확신하는 단 하나. 아침 바다는 고요하지만 살아있습니다. 지연의 하루도 그렇게. 민호. 지연은 그 문장을 손바닥으로 천천히 눌렀다. 종이가 아주 얇게 울었다. 가슴속 어디에선가 무게중심이 바뀌는 느낌. 그녀는 메모를 가슴 주머니에 넣고 휴대폰을 들었다. 잘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보내고 나니 곧 답이 왔다. 아침 소리 들리나요? 오늘은 낮은 음이 많아요.
지연은 창밖을 보며 짧게 답했다. 네, 낮은 음이 좋네요. 7층 조식당 고요했다. 유리병 너머 바다는 이제 옅은 은색을 띠고 테이블 위로 김이 오르는 죽 냄새가 부드럽게 퍼졌다. 그녀는 창가 자리에 앉아 따뜻한 죽. 아주요. 오늘 파도가 잔잔하대요. 오후쯤이면 햇빛이 나올 수도 있고요. 직원은 미소를 남기고 물러났다. 짧은 안부였지만 그 말들 사이에 도시의 리듬이 들렸다. 사람들은 각자의 하루를 시작한다. 그녀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당연한 문장과 오늘만큼은 그 당연함을 늦추고 싶다는 마음이 얇게 겹쳤다. 휴대폰이 한 번 울렸다. 남편이었다. 오늘 저녁 본가에 들러야 해서 늦을 듯. 간단한 일정 통보. 그녀는 문장을 천천히 읽었다. 이전 같았으면 바로 알겠어 라고 답했을 것이다. 오늘은 조금 늦게 답하기로 했다. 대신 메모장을 열어 다른 문장을 썼다. KTX 시간표 확인 1305 서울행. 그녀는 스스로에게 묻듯 낮게 중얼거렸다. 오늘 갈까? 내일 갈까? 그 순간 또 하나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오전에 잠깐 바다 걸을 건데 같이 걸을래요? 가부시 반 해운대 난간. 민호였다. 지연은 컵 가장자리에 입술 자국을 남기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먼 바다 쪽에 조금 더 밝은 띠가 생기고 있었다. 그녀는 답장을 길게 쓰지 않았다. 좋아요. 이름으로만 갈게요. 해변으로 내려오자 얇은 안개가 발목 언저리를 스쳤다. 올해는 밤새 내린 비를 다 마셨는지 단단했고 비둘기와 갈매기가 느린 걸음으로 해변을 가로질렀다. 난간에 기대 서 있는 민호가 보였다. 린넨 코트 깃을 세운 채 바다를 먼저 보고 서 있었다. 그녀가 가까이 다가가자 그가 천천히 돌아섰다. 좋은 아침이에요. 안개가 예쁘네요. 둘은 난간에 나란히 팔꿈치를 올렸다. 파도가 초록빛을 한번 뒤집고 하얀 거품으로 튀었다. 바다의 낮은 음이 가심에 착 달라붙었다. 떨어졌다. 메모, 고마워요. 지연이 먼저 말했다. 전달이 될까 걱정했어요. 프런트에서 봉투 받는 순간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그럼 다행이네요. 짧은 침묵. 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한번 지나갔다. 민호가 난간이 모래를 손가락으로 툭툭 털며 물었다. 오늘 돌아가요? 아마도요. 오후 기차.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보내는 데에 익숙하지는 않은데 바다는 늘 그렇게 하죠. 보내기도 하고 다시 데려오기도 하고. 데려올 때는요? 아무것도 묻지 않아요. 그는 미소했다. 그냥 온 걸로 충분하다고 하죠. 지연은 살짝 웃었다. 어젯밤에 제가 오늘 아침까지 이어질 줄 몰랐는데 이렇게 서 있으니 이어지네요. 바다가 붙잡아줘서 그래요. 증거를 잘 보관하는 편이라. 그녀가 몸을 돌려 그를 바라봤다. 다시 주워 담지 않을게요. 다만 내일의 질문이 조금 빠르게 올지도 몰라요. 그럼 그 질문이 오기 전까지만 걸어요. 그가 손목시계를 힐끗 보고 손으로 바다 쪽을 가리켰다. 저쪽 방파제까지. 둘은 말수가 줄어들었다. 모래 위에 남는 발자국은 나란히 이어졌다가 잠시 엇갈렸다가 다시 나란히 이어졌다. 방파제 끝에 서자 파도 소리가 한층 가까워졌다. 젖은 바람이 코끝을 스쳤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석편을 꺼내 바다에 비춰보았다. 은빛이 석편을 따라 미세하게 떨렸다. 돌은 바다에서 닳고 사람은 시간에서 닳아요. 민호가 말했다. 닳으면 덜 아픈가요? 대신 선명해지죠. 무늬가.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연의 무늬도 오늘 조금 더 선명해졌어요.
그녀는 대답 대신 서편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마음 한구석이 살짝 뜨거워졌다. 그 온기가 죄책감의 그림자를 밀어내지는 못했지만 그림자와 함께 서 있을 힘은 주는 듯했다. 커피 한 잔 할까요? 좋아요. 해변에서 골목 하나만 들어가면 작은 카페가 있었다. 젖은 나무 냄새와 갓 내린 커피 향이 어우러져 따뜻했다. 창가에 앉자 바다가 프레임한 그림처럼 멀어졌다. 바리스타가 내려준 드립커피 위로 얇은 김이 올랐다. 서울에 가면 바로 바쁘겠죠? 민호가 물었다. 네, 회의가 줄줄이 있어요. 숫자, 일정, 발표. 이름은요? 아마 다시 직함으로 불리겠죠. 지연이 웃었다. 그래도 어제와 오늘을 가슴에 넣어가면 조금은 덜 흔들릴 것 같아요. 민호가 종이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다. 얇은 연필과 작은 스케치북. 선물이에요. 바쁠 때마다 한 줄만 그려요. 선, 점, 아니면 오늘 본 색 하나. 기록하려고 애쓰지 말고 숨 쉬듯이. 받을게요. 그녀는 스케치북을 손으로 쓸어 보았다. 종이의 거친 결이 손끝에 남았다. 나중에 보여줄게요. 기다릴게요. 잠시 후 그녀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오늘 오후 회의 일정이 긴급으로 바뀌었다는 알림. 서울은 여전히 빠르게 회전하고 있었다. 지연은 화면을 껐다. 커피를 한 모금 들이켰다. 쓰지만 따뜻한 맛이 목을 지나 가슴까지 내려갔다. 민호? 응? 내가 돌아가서 흔들리면 여기 이 아침을 생각할게요. 혼자서도 숨을 고를 수 있을 것 같아서. 둘은 카페 문 앞에서 멈췄다. 인사말이 입술까지 올랐다가 잠시 머물렀다. 민호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 악수. 그 단순한 제스처가 과하게 느껴지지 않도록, 그러나 가볍지 않도록. 다녀오세요. 응. 그리고 필요하면 묻지 말고 와요. 그는 말끝을 다듬듯 덧붙였다. 이유 없이. 문이 닫히자 종소리가 작게 울렸다. 지연은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들어섰다. 도시는 이미 속도를 올리고 있었다. 택시들이 빗물 자국을 밟고 지나갔고 상점들은 셔터를 올렸다. 그녀는 역까지 걷는 동안 주머니 속 스케치북을 몇 번이나 만졌다. 귀퉁이가 손에 익자 이상하게 불안이 줄었다. 부산역 대합실, 전광판에 13번 5 서울행이 올랐다. 사람들의 말이 서로를 넘어다녔다. 여행 가방 바퀴 소리가 바닥을 긁고 아이가 울다 그치고 멀리서 출발 안내 방송이 이어졌다. 그녀는 창가 벤치에 앉아 스케치북을 펼쳤다. 펜 대신 연필. 오늘의 선을 아주 간단히 그었다. 물결 같은 곡선 하나, 그 아래 점 하나, 그리고 옆에 작은 글씨. 이름으로만 불린 아침. 그녀는 페이지를 덮고 휴대폰을 들어 한 줄을 보냈다. 고마워요. 나는 지금 살아있어요. 답은 곧 왔다. 나도요. 오늘의 선 잘 마무리할게요. 승강장으로 내려가며 그녀는 마침내 남편의 메시지에 짧게 답을 보냈다. 알겠어. 오늘 늦게 들어와. 그 문장은 여느 때와 같았지만 마음의 온도는 달랐다. 문장을 보내고도 마음속에서 다른 문장이 천천히 떠올랐다. 나는 나의 속도로 숨 쉬겠다.
기차에 오르기 직전 바람이 한 번 세게 불었다. 안개가 한층 옅어졌다. 그녀는 본능처럼 뒤를 돌아봤다. 먼 곳에서 바다가 손을 흔드는 듯했다. 고요했지만 살아있는 표정. 민호의 메모와 닮았다.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맸다. 기차가 움직이자 도시의 풍경이 뒤로 미끄러졌다. 지연은 창에 이마를 살짝 대고 눈을 감았다. 오늘의 낮은 음들이 여전히 귓속에서 천천히 진동했다. 그녀는 가슴 주머니의 메모지를 한 번 더 눌렀다. 얇은 종이와 단단한 돌 사이에서 새로운 하루의 무늬가 조용히 생겨나고 있었다. 서울에 닿으면 질문이 올 것이다. 사람들의 말은 목적지를 향해 직선으로 뻗었고 움직임마다 이유가 분명했다. 지연은 가방을 어깨에 올려놓고 한번 깊게 숨을 들이켰다. 오늘의 호흡으로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하고 에스컬레이터를 탔다. 회사 건물의 로비는 새로 바뀐 화분과 조명으로 밝아져 있었다. 아침 회의까지 20분.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서 그녀의 얼굴이 4개로 겹쳤다. 붓으로 그은 듯 얇은 피곤이 눈가에 남아 있었다. 이름으로만 불린 아침. 그녀는 속으로 한 번 더 되뇌고 주머니 속 스케치북을 살짝 만졌다. 회의실의 공기는 늘 그랬듯 약간 차갑고 말끔했다. 파워포인트 파일들이 스크린 위를 차례대로 지나갔다. 매출 추정치, 고객 세그먼트, 비용 대비 효율. 팀장은 빠른 말투로 다음 분기 목표를 설명했다. 이번 캠페인은 감성 코어 메시지로 가요. 키워드는 진정성. 다들 아시죠? 누군가 웃었고 누군가 메모를 했다. 지연은 노트에 한 줄만 그었다. 곡선 하나, 옅게 떨리는 물결, 그 아래 점 하나, 오늘의 선. 지연 대리, 의견? 팀장의 질문이 그녀를 향했다. 지연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숫자보다 말의 속도를 조금 늦추면 좋겠습니다. 고객이 읽는 시간과 숨 쉬는 시간을 고려해서요. 회의실이 잠깐 고요해졌다. 팀장은 모서리 쪽에 시선을 두고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카피 톤 앤 매너를 조정하죠. 슬로우 리듬. 다른 팀원이 농담처럼 말했다. 요즘 느림이 트렌드라니까요. 웃음이 번졌다. 그러나 지연은 웃지 않았다. 방금 자신이 말한 숨 쉬는 시간이 단지 트렌드의 한 항목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흩어지자 지연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점심, 본가에 들러야 해서 못 같이 먹어. 저녁 늦어. 남편의 메시지였다. 2줄의 통보. 그녀는 한참을 화면만 본 채로 서 있었다. 예전엔 반사적으로 응 이라고 답했을 것이다. 오늘은 화면을 접어 넣었다. 대신 창가로 걸어가 유리 너머의 구름 안쪽을 잠깐 바라보았다. 유리는 깨끗이 닦여 있었지만 바깥의 하늘은 흐려 있었다. 오후엔 내내 보고서 수정을 했다. 문장을 다듬을수록 마음의 중심이 옮겨갔다. 덜어낸다는 감각이 키보드 위에서도 이어졌다. 불필요한 수식어를 삭제하고 문장 사이 불필요한 상투를 지웠다. 부산에서 배운 단어가 사무실 조명 아래에서도 유효해졌다.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아는 순간이 가장 무섭죠. 민호의 목소리가 깜박이며 지나갔다. 손끝이 잠깐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다. 퇴근 시간. 민지가 묻는다. 주말에 부산 갔다 온 거예요? 사진 봤어요, 스토리. 바다 좋더라. 부산. 갑자기 가고 싶다. 민지가 웃었다. 언니, 요즘 얼굴이 좀 달라졌어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뭐랄까, 선명해졌달까? 지연은 대답 대신 미소를 짧게 건넸다. 선명해진 무늬. 그 말이 마음속 어딘가에 닿고 사라졌다. 집에 들어오니 집안은 여전히 정돈되어 있었다. 티테이블 위에 잡지, 소파에 접어놓은 담요,
아무데도 기대지 않은 액자. 그녀는 현관에서 구두를 벗고 한동안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다. 낮에 잡았던 호흡이 조용히 다시 제자리로 내려왔다. 주방에서 물을 끓이고 컵에 붓는 동안 휴대폰이 또 진동했다. 오늘 저녁 본가에서 자고 올 수도 있어. 남편이었다. 그래, 잘 다녀와. 지연은 두 줄로 답했다. 문장을 보낸 뒤 그 문장이 이제 더는 자신을 상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대신 이름으로 불린 아침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커튼을 걷고 창을 열자 서울의 바람이 가벼운 먼지 냄새와 함께 스며들었다. 그녀는 스케치북을 꺼내 첫 페이지를 넘겼다. 부산역에서 그었던 물결의 곡선 옆에 아주 작은 선을 하나 더 그었다. 오늘의 선. 그리고 그 아래 단어 하나. 호흡. 그때 메시지가 도착했다. 작업 마치고 창문을 열었어요. 서울에도 이 소리가 닿을까요? 짧은 오디오 파일이 함께였다. 바다의 낮은 숨, 빗물의 다른 지붕 소리가 아주 멀리서 들렸다가 사라졌다. 민호였다. 지연은 이어폰을 꼽고 소리를 2번, 3번 들었다. 바다가 창틀에 잠깐 앉았다가 내려가는 듯 했다. 다 왔어요. 그녀는 답장을 보냈다. 낮은 음이 여기도 와요. 잠시 후 도착한 답. 오늘의 선 잘 그었죠? 네. 회사 회의에서 숨 쉬는 시간을 말했어요. 잘했어요. 덜어내고 남는 말이 가장 강하니까. 그녀는 휴대폰을 식탁 위에 바닥면으로 내려놓았다.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졌다. 빛의 양이 줄어드는 저녁, 주방 조명이 조용히 방을 채웠다. 그때 현관 도어락이 짧게 울렸다. 남편이었다. 예상보다 이른 귀가. 그는 넥타이를 느슨히 풀며 오늘 회의가 연기됐어 라고 건넸다. 시계는 8시를 가리켰다. 저녁 먹었어? 그녀가 물었다. 대충. 대화는 거기서 멈췄다. 그는 TV를 켰고 뉴스 앵커 알겠어. 너 일정 비워. 둘의 대화는 여전했다. 단정하고 정확하지만 이름을 호출하지 않는 문장들. 지연은 자리에 앉지 않았다. TV 화면의 밝은 색이 벽에 부서졌다가 곧 사라졌다. 남편이 채널을 돌릴 때마다 방의 색온도가 조금씩 바뀌었다. 잠시 후 남편은 휴대폰을 보며 덧붙였다. 서울에서 부산 갔다 왔다며 회의 때문에? 지연은 잠깐 시선을 들었다. 회의도 있었고, 그래. 그는 더 묻지 않았다. 관심이 없는 톤도 의심하는 톤도 아니었다. 단지 습관. 소파에 기대 앉아 눈을 감더니 몇 분 후 얕은 코 고는 소리가 났다. TV 화면 안에서 광고 모델이 웃었다. 소리 없이 환하게. 지연은 TV를 껐다. 방이 조용해졌다. 그 조용함은 어젯밤의 고요와는 다른 종류였다. 바깥에서 먼 자동차 소리가 지나갔다. 그녀는 남편의 어깨에 가볍게 담요를 걸쳐주었다. 익숙한 제스처였다. 그러나 마음은 예전과 달랐다. 미안함이 먼저라면 오지 않았을 거예요. 민호의 말이 그녀의 귀 안쪽에서 낮게 울렸다. 발코니로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이 도심 불빛에 눌려 색을 잃고 서늘한 바람이 건물 벽을 타고 올라갔다. 오늘의 대답은 오늘 끝내자. 그녀는 난간에 팔꿈치를 올리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메모지의 문장, 우린 오늘 이름으로만 있었다가 가슴 주머니에서 미세하게 따뜻해졌다. 휴대폰 화면에 알림 하나가 떠올랐다. KTX 2140 부산행 잔여석 2. 예약 앱의 푸시였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잠깐 멈췄다.
합리적인 이유는 없었다. 그러나 이유 없이도 가능하다는 말을 이미 배웠다. 그녀는 화면을 내렸다. 대신 작은 가방을 열어 서평과 스케치북을 안쪽 포켓에 넣어 보았다. 가지 않아도 갈 수 있다. 선택은 아직 문턱 위에 있었다. 거실로 들어오자 남편이 잠에서 깼다. 에어컨 꺼줘. 그녀는 리모컨을 눌렀다. 내일 아침 일찍 나가야 해. 알겠어. 짧은 대화. 문장은 모난데 없이 둥글었다. 그는 다시 눈을 감았고 그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고 등을 기댄 채 잠시 서 있었다. 손바닥이 천천히 따뜻해졌다. 그녀는 책상에 앉아 스케치북을 펼쳤다. 오늘의 두 번째 선을 그렸다. 부산의 물결과는 다른 도시의 선. 직선과 곡선 사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기울기. 그 옆에 그 고요까지 가까워지죠. 지연은 화면을 오래 바라보다가 한 줄을 천천히 썼다. 그 소리를 같이 듣고 싶어요.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데에 그녀는 긴 시간을 쓰지 않았다. 몇 분이 지나고 화면에 단 하나의 답이 떠올랐다. 역에서 기다릴게요. 이유 없이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장을 열었다. 얇은 트렌치 코트를 꺼내며 거울 속의 자신과 눈이 마주쳤다. 낯선 얼굴이 아니었다. 다만 선이 조금 달라진 얼굴. 돌 같은 단단함과 유리 같은 투명함이 겹쳐 새로운 무늬가 생기고 있었다. 현관에서 가방을 들고 신발을 신을 때 거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어두운 불빛 사이로 왔다. 어디가? 지연은 문고리를 잡은 채 멈추지 않았다. 잠깐 다녀올게. 이 시간에? 응. 그는 더 묻지 않았다. 습관처럼. 문 잘 잠그고. 문이 닫히자 복도의 공기가 달랐다. 엘리베이터 버튼 위 붉은 불이 작은 신지처럼 켜졌다. 그녀는 그 불빛을 잠깐 바라보다가 깊게 숨을 들이켰다. 오늘의 호흡으로. 택시 창밖으로 서울의 불이 뒤로 흘렀다. 전광판, 교차로, 보행자 신호, 편의점의 흰 네온, 라디오에서 비 소식이 흘렀다. 서울 밤늦게 비. 기사님이 사이드 미러를 고치며 중얼거렸다. 비 오면 길 미끄러워요. 천천히 가주세요. 그 말은 길에게도 자신에게도 하는 말 같았다. 서울역은 밤에도 바빴다. 전광판에는 2반10 부산행이 깜박였다. 그녀는 표를 끊으며 이유를 묻지 않는 창구의 속도에 살짝 웃음이 났다. 승강장으로 내려가니 바람이 터널을 타고 길게 불었다. 멀리서 기차의 헤드라이트가 다가왔다. 금속의 숨이 레일을 따라 떨렸다. 기차 문이 열리는 순간 휴대폰이 짧게 울렸다. 2반 1010 부산역 민호의 메시지. 알겠어요. 지연이 답했다. 그리고 아주 짧은 문장을 하나 더 보냈다. 오늘은 이름으로만. 좌석에 앉자 심장이 2번 크게 두드렸다. 그녀는 가방 속 스케치북을 꺼내 빈 페이지를 펼쳐 작은 선을 하나 더 그었다. 선택의 선. 아주 얇고 그러나 분명한 선. 그 옆에 천천히 적었다. 돌아갈 수 없지만 돌아보지 않겠다. 기차가 움직이자 도시의 불빛이 한 겹씩 풀렸다. 창에 이마를 살짝 대자 멀리서 낮은 음이 들렸다. 비가 오는 소리일 수도 레일이 내는 숨일 수도 있었다. 그녀는 가슴 주머니에 메모를 한 번 더 눌렀다. 얇은 종이와 단단한 돌이